자, 그러면 이제 유수 전환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선생님 이제 뭐 하시면 돼요? 10주 나왔으니까 전, 부, 가. 네. 오지 마세요. 학원 와봤자 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아, 저 모가지만 아파요. 여러분들 자꾸 불합격해서 학원 오잖아. 그러면 제 모가지만 아프다는 거지. 자꾸 뭔가 검토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물론 안 해드릴 수는 없죠. 무조건 해드려야지. 하지만 이왕이면 합격해서 안 오는 게 저한테는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전체절, 부분체절, 가, 배, 수로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절은요, 이런 식으로 협곡지형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댐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수전환은 가 물막이랑 물 돌리기 공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댐을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댐은 드라이 워크 상태여야 되니까 위쪽에다가 가 물막이를 합니다. 그럼 물은 어디론가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이런 식으로 돌려줄 거예요. 예. 근데 하루 쪽으로 튀어나온 물이 다시 차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도 가물막이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물막이고 얘는 이제 물돌리기 공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등고선이 콘타선이라고 우리가 현장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등고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그러면은 분명히 얘 물돌리기 공은 아마도 터널 형식으로 물을 돌려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되는 거죠. 답안지에다가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여기다 이제 물 돌리기 공이라고 써놓고 나서 다이어는 예를 들어서 터널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터널을 한다면 터널 시공을 여기다가 몇 메다짜리 하고 싶어요? 다이아를? 아니 다이아를 그 직경을 지름을 우리 이런 터널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터널을 구축을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구경이 있고 이런 식으로 물을 통과를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최소 2m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게다가 조금 더 편안하게 시공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구경이 적으면은 장비가 못 들어가요. 일반적인 페로다나 굴삭기 이런 게 못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는 3.4m나 3.6m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예전에 시공을 많이 했었던 재래식 방법으로 시공을 많이 했었던 전력구나 통신구 같은 경우가 한 3.6m 직경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메다 이상 쓰고 싶은 숫자 쓰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2.0에서 3.6 쓸 거야. 그러면 2.0에서 3.6 이렇게 이제 쓰시면은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답안지에다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다? 숫자를 넣어줘라. 숫자를 넣는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이 현장 사례를 안 써도 저런 숫자를 자꾸 집어넣으면은 현장에서 얘가 실제로 해본 사람인 것 같구나 라고 채점위원님이 알아서 착각을 해주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 물, 막이랑 댐 본체랑 몇 메다 떨어져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 선생님? 20m. 예를 들어서 20m는 너무 적죠. 왜냐 그러면은 댐의 하폭이 몇백 메다야. 쉽게 생각하면. 왜냐 그러면 댐의 그 비타민 놀이가 9배가 뭐 1대4 막 이렇게 좀 하거든요. 그래서 뭐 1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1대2에서 최소 1대2에서 1대4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높이가 100m라 그러면은 한쪽 폭이 400m예요. 그죠? 그런데 이쪽 하루 쪽 폭도 있으니까는 400m, 800m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소형댐이다라고 봤을 때도 최소 몇 메다? 100에서 뭐 200m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최소 댐이라 그래도.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잡고 뭔가 숫자 집어넣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어디에다 한다? 협곡에다 한다. 대부분 부분 체절입니다. 댐이 이렇게 아주 강이 폭이 넓은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강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한강은 폭이 아주 넓고 그렇게 수심이 완전 깊지는 않다라고 이제 볼게요. 그랬을 경우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댐을 한 반에 이렇게 건설하기에는 얘가
강폭이 뭐 1km, 2km 이렇게 돼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댐을 한쪽만 건설을 합니다. 한쪽만 건설을 하려다 보니까 가물막이를 이렇게 하겠죠. 그럼 물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가물막이를 하고 반쪽짜리 댐을 건설하기는 쉽죠. 그죠? 그 다음은 여기를 다 했어요. 가물막이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댐을 이런 식으로 쭉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차 가물막이를 하고 우리가 댐을 시공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여기도 막았는데 물이 어디로 가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뭐 해야 돼?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수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쪽을 막았을 때 이 수문을 타고 이쪽으로 2차로 이쪽으로 물을 돌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 돌리기 방법을 조금씩 변환하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부분 체절이다. 얘는요, 강폭이 넓고 그리고 유속이 느리고 뭐 이런 곳에다가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배수로입니다. 가배수로는 기본적으로 좁은, 그래서 유량이 매우 작은 그런 하천에서 실시하는 게 거의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암거, 우리 우수 암거 아시죠? 1.5에 1.5 아니면 뭐 3.0에 2.0 뭐 이런 거 우수 암거를 설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수 암거를 설치를 하고 여기에다가 댐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우수 암거 저쪽 끝 부분에는 상류 쪽 가물막이, 하류 쪽에는 여기 하류 쪽 가물막이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한다. 그러면 물은 이렇게 오다가 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가겠죠. 그 사이에 댐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정면도로 본다라고 그러면은 댐을 이렇게 할 건데 이쪽에 우수 박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댐을 다 완성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은 수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놈은 메꾼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됩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의 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코퍼 댐이라고 있는데 얘는 가설을 조금 특이하게 합니다. 뭐 어떤 댐이냐 그랬더니 기존 댐이 있는 거예요. 기존 댐이 있는데 여기 이제 물이 있겠지. 이 상황에서 이 그 저수 용량을 아주 크게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수 용량을 바꾸려고 했는데 여기가 상시적으로 물의 높이가 50m에 돼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50m짜리를 150m로 높이려고 그러는 거죠. 저수 용량을. 그런데 저 50m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 유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여기 취수탑에서 물을 뽑아내는데 취수탑에서 물을 뽑아서 어디 정수적으로 갈 건데 이 물을 못 먹잖아요. 물을 싹 빼면은 드라이 워크 하려고 가물막이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댐을 하냐 그랬더니 본댐을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이렇게 시공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류 쪽에 있는 물은 뭐 저하를 시키거나 드라이 워크하기 위해서 별도로 가물막이를 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댐을 증설을 할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 이게 다 되면은 여기를 담수하면 되겠죠. 그렇죠? 추후에. 그래서 이런 특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무엇인가 하진 않아도 된다. 그냥 가물막이 없고요. 물 돌리기 공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도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